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SDS의 이원희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하기에 앞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저희 세미나를 참석하시면서 한국 물류 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물류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또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디지털 워커란 무엇이며 물류기업의 RPA 동향 및 효과, 그리고 브리티 RPA를 도입하신 기업 고객의 업무 자동화 혁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리티 RPA 디지털 혁신의 시작, 물류기업 업무 자동화 사례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디지털 워커란 무엇이고 물류기업의 RPA에 대해서 동향과 도입 효과,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RPA 자동화 사례로서 물류업종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끝으로 현업의 자동화 사례와 시티즌 디벨로퍼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시티즌 디벨로퍼에 대해서 또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워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1970년대에는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이트 컬러가 산업의 여건이 되어 일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2000년대에 ICT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인터넷과 PC, 그리고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워커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은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의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워커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들을 디지털 워커라고 부릅니다. 대량 생산, 사무 자동화의 정보 시대에는 지식으로 무장한 날리지 워커가 등장하였고, 인터넷, 모바일 중심의 ICT 시대에는 플랫폼 워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활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민하는 시점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미래의 업무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존의 화이트 컬러나 플랫폼 숙련자들의 시대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인간 혼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사람, 즉 휴먼과 AI 기술 기반의 디지털 워커가 함께 일하는 모습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워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디지털 워커가 협업을 가속화하는 변화의 요인으로는 생산 인구의 감소, 그리고 주 52시간 법적인 규제,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해 업무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인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행히 AI 기술이 진화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디지털 워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작년까지만 해도 디지털 워커의 업무 수행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했는데 앞으로 약 4, 5년 후에는 5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류뿐만 아니라 제조, 금융, 서비스 등 대부분의 인더스트리에서 그리고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 디지털 워커를 활용하여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워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저희는 이것이 RPA 솔루션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잠시 RPA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PA는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로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자동화해주는 소프트웨어 로봇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저택의 주인이시고 집사를 한 명 고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사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손님을 맞이하거나 집안 청소를 하거나 모임의 약속을 잡아주며 온갖 잡다한 일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사가 내 컴퓨터 속에 들어와 있고 저를 도와 업무를 처리한다면 바로 그 집사가 디지털 워커인 셈이죠. 직원들이 사무실 PC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무인 데이터를 취합하거나 또는 그것을 가공하거나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메일 전송을 하는 그런 업무들을 이 RPA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적용하면 휴먼 에러 감소를 할 수 있고요. 또 생산성 향상을 비롯해서 전반적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어서 업종을 불문하고 다수의 기업이 이 RPA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인간과 협업이 가능한 디지털 워커, 즉 RPA는 초기에는 기업의 전체 자동화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전사적 자동화 과제를 진행하면서 RPA 솔루션이 도입되고 점차 그 성과를 거두게 되면 다음은 현장 중심의 자동화로 넓게 확산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저희는 1인 1 RPA 또는 현장 중심의 RPA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본인의 업무 중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을 직접 개발하고 일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려면 RPA 솔루션은 사용하기 쉬워야 하고요. 또 교육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 지원이나 Q&A 데이터가 잘 축적되고 이것이 사용자에게 잘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럼 왜 디지털 워커 즉 RPA를 사용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일도 할 수 있고 고부가 가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단순 반복적이면서 정형화된 일도 수행하기도 하죠. 하지만 한 사람이 그렇게 여러 가지 성격의 다른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시간에 쫓기게 되고요. 주어진 시간 안에 그 많은 일들을 다 소화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과 RPA, 즉 디지털 워커가 결합이 되어 부가가치가 높고 사람의 판단이 필요하고 창의적인 업무들은 사람에게 그대로 맡겨두고 그 외에 룰과 규칙에 의해 단순 반복되는 업무들은 RPA가 맡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업무와 창의적인 업무들에 더욱 집중하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단순 반복되는 데이터 취합이 전체 업무의 60-70% 이상을 할애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저희는 종종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RPA가 도입이 된다면 데이터 취합하는 단순 반복되는 업무를 RPA가 대신 맡게 되어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분석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인사이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특정 업무 도메인에서만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잘 정형화된 업무에 대해서는 RPA에게 맡기고 새로운 분야의 업무로 확장해 나간다면 시장 확대 및 새로운 기회 창출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RPA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RPA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컴퓨터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정형화된 업무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메일을 발송한다든지
웹에 로그인을 한다든지 양식을 작성한다든지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을 한다든지 또는 소셜미디어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 등 규칙적인 어떤 그런 룰만 있다면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RPA가 커버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디지털 워커를 실현해주는 RPA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잠시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RPA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업무 시스템 환경이 복잡할수록 직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됩니다. 직원들과 자연어로 의사소통하며 업무를 자동화해주는 솔루션이 있다면 어떨까요? 삼성 SDS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인텔리전트 워크포스 브리티 RPA를 소개합니다. 브리티 RPA는 쉽고 빠른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로 비개발자도 업무 프로세스 설계가 가능해 개발 비용 및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업무 프로세스는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으로 연계되어 사용자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업무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기업의 브리티 RPA 활용 사례를 살펴보죠. 갑자기 사업 수주 내역이나 매출 현황 자료가 필요한 경우 브리티 RPA에 사업 수주 내역 조회해줘라고 지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브리티 RPA는 기존 시스템에 접속하여 대화에서 추출한 정보 입력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후 양식에 맞게 자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메일을 통해 직원에게 전달합니다. 브리티 RPA는 업무 실행 중에도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이 가능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챗봇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프로세스 중단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완료합니다. 브리티 RPA는 사람과 소통하며 자동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기업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해줍니다. 삼성 SDS 브리티 RPA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주는 AI 기반의 대화형 업무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물류기업의 RPA 동향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RPA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컨설팅사에 의하면 2020년이 되면 글로벌 대기업의 85% 이상 또는 90% 이상이 RPA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업무도 단순 반복 업무에서 점차 지능적이고 복잡한 업무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전사주도의 자동화 업무가 앞으로는 현장 업무로 확대되면서 ROI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대의 움직임은 물류기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52시간제와 같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더 높은 업무 생산성과 정확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시가 될 거라고까지 예측하고 있는 코비드-19과 같은 위기 상황은 기업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RPA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미 물류 기업들에서도 RPA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고 생산성 향상 및 디지털 전환을 꾀하는 발빠른 행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RPA 공급사들도 이러한 물류 기업 동향에 따라 클라우드형 RPA를 출시하고 있고 물류 기업의 도입 속도에 발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RPA 도입 효과는 명백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작업을 한다면 분명 수작업에 따른 오류가 있을 것이고 업무 시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경우
점차 긴장도나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고 오류 발생의 가능성은 커지면서 저부가가치 업무 수행에 따라 업무 만족도도 떨어질 것입니다. RPA를 도입하여 자동화를 하게 되면 24시간 중단 없는 업무 수행, 수작업 오류 감소, 업무 집중도 향상과 같은 도의 효과를 실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RPA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 시스템 대비 추가 장점도 있습니다. 기업은 보통 비즈니스를 위해 ERP, MES, PLM, 그리고 SCM, FCM 등 여러 업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시스템들은 상용 솔루션 또는 인하우스로 개발된 경우가 많을 텐데요. 누군가는 SCM과 ERP를 좀 연계를 해줬으면, 또는 어떤 사람은 ERP와 FCM과의 연계를 좀 해줬으면, 또 다른 누군가는 내 업무는 업무 시스템 전체가 좀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별 맞춤형 개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쩌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개선 시에 과다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RPA는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모두 커버할 수 있고 초기 소규모 투자로 신속하게 구축해서 단기간에 ROI 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스템의 사용자 화면에서 작동하므로 기존 IT 시스템의 변경이나 신규 인터페이스 개발이 불필요하고요. 다양한 시스템 간의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 시스템 간에 또는 내외부 시스템 간에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변경 없이 구현이 가능하다는 RPA만의 장점을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RPA 자동화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류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대한 RPA 자동화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많은 글로벌 물류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물류 분야에서 I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한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물류 기업들의 홍보 자료를 살펴보면 로봇이나 드론을 활용해 물류 업무를 효율화하거나 첨단 웨어러블 기기를 장착한 창고 작업자가 태블릿 PC나 모바일 스마트폰을 들고 업무를 하는 모습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첨단 물류 이미지만을 보게 되면 마치 물류업계 전체가 전반적으로 매우 표준화되어 있거나 또는 시스템으로 모든 업무를 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많은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수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국제 운송만 하더라도 종이 문서가 20여 가지가 넘는데 이 문서들의 정보는 70%가 중복 데이터라고 합니다. 한 건의 선적을 처리하는데도 여러 시간의 문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요. 또 도입하는 물량의 트래킹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물류업계에 흔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수작업, 비효율, 휴먼 에러, 그리고 결과적으로 운영의 차질들은 과연 기존 IT 시스템을 개선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를 위해 글로벌 표준을 조율하고 대대적인 시스템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비효율성을 과연 해소할 수 있을까요? 비근한 예로 화물 트래킹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선사 또는 항공사와 EDI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데이터가 수신되지 않거나 늦게 전송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선사, 항공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트래킹 정보를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RPA를 활용한 물류 업무의 자동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PA를 적용한 물류 업무 자동화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텍스트 인보이스 처리, 인바운드 처리, 그리고 챗봇을 활용한 각종 물류 정보 공유, 또 데이터 분석 기반의 인공지능 적용 등 자동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인지기술의 발전이 가능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화물정보 트래킹 자동화와 챗봇을 연계한 사례, 그리고 OCR을 활용한 문서 처리 자동화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화물 트래킹 업무 자동화 사례입니다. 글로벌 화물 수송의 경우 여러 선사와 항공사를 경유할 수 있고요. 이 경우 화물 트래킹을 위해서는 각 선사와 항공사의 개별 사이트에 접속해서 하나씩 직접 현황을 파악해야만이 운행 정보를 실시간에 준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작업은 경유하는 선사와 항공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례해서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개에 이를 수도 있고 수작업의 업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사와 항공사 개별 시스템에서 수작업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업데이트했던 업무를 RPA로 자동화함으로써 물류 업무의 오래된 비효율을 제거하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도모하는 RPA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했던 회사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등 항공사 물류 사이트에 직접 접속을 해서 수천 개의 화물 코드를 하나씩 검색해서 화물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 정보를 다시 엑셀에 취합한 후 담당자들에게 메일로 보내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수작업으로 매일매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들을 단 며칠 만에 RPA 솔루션으로 자동화하여 해결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으로 운송되는 고가의 제품은 공항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배송이 시작되었는지를 관리해야 되는데요. 항공사 터미널에 장기간 체류 시 배송 지연 또는 도난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리스크의 사전 센싱을 위한 미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이 경우 제품의 ATA 시간, 즉 실제 도착 시간과 공항 게이트아웃 시간 차이를 분석하여 지연된 화물 정보를 고객사에 리포팅하는 성수기 적기 운송 리포트 자동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기 운송 리포트는 항공사와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항공사별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화물 정보를 수작업으로 추적해야 했는데요. 수작업으로 화물 정보를 갱신하다 보니 많은 공수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적기 운송 리포트 1회 수행하는데 자료 작성에만 500분, 즉 약 8시간 정도 업무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평소에는 주 2회, 성수기에는 매일 2회의 리포팅이 필요하여 2명의 인턴 직원이 전담해서 이 일을 맡아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인력 선발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기업은 많이 소요되었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였지만 선발된 인력 또한 인턴 업무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단순 반복 작업이 필요했던 리포트 작성 업무는 업무 만족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어렵게 채용한 인턴 사원의 퇴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기고 고객사의 강한 컴플레인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턴 사원 2사람이 수행했던 리포팅 업무는 RPA로 자동화하게 되었는데요. 각기 다른 레이아웃으로 구성된 여러 항공사의 웹사이트에서 RPA가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였고 액티브X 기반의 고객사 시스템에서도 화물 정보 추적에 필요한 송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작업은 최소화되면서
화물 정보 추적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의 1 이상으로 절감될 수 있었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혁신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사례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다양한 포맷의 BL 데이터를 OCR과 RPA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화물 정보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사례입니다. OCR을 통해 서로 다른 다양한 포맷의 BL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화물 정보 시스템으로 업로드가 가능한 템플릿 데이터로 자동 변환하고요. 템플릿으로 추출된 데이터를 화물 정보 시스템에서 RPA가 자동으로 일괄 업로드합니다. OCR과 RPA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오더 입력은 간소화할 수 있었고요. 자동화한 업무 사례를 통해서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류 업종에는 권역별, 거점별 수많은 계약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재계약 시점이 도래할 때 조기에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서 계약 연장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거나 또는 손익에 대한 사전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례로는 재계약 도래건들에 대해서 사전 모니터링을 자동화하고 챗봇을 여기에 연계해서 손익분석 리포트와 그 조치건들을 자동 선별하여 공유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작업이 동반된 정보 조회 업무를 챗봇과 연계해서 매우 편리하게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요. 담당자 메일 공유까지 자동화시킨 업무 생산성 혁신 사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포맷의 BL 데이터를 AICR이라는 OCR 솔루션을 통해서 필요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FIS 시스템에 자동 업로드해주는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CR은 전 세션에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의 중요한 OCR 기술 기반의 솔루션이며 사별로 서로 다양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는 BL을 통해서 필수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해주며 이것을 FI 시스템, 일종의 ERP 시스템과 같은데요. 이런 시스템에 자동으로 업로드 가능한 템플릿 데이터로 자동 변환해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OCR과 RPA 결합을 통해서 오더 입력의 간소화 또는 적기 입력을 가능하게 해주고 단순하고 반복되는 업무 감소로 휴먼 에러를 방지하고 또한 업무 생산성을 향상해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업에서 개발한 RPA 자동화 사례와 또 발표 서두에서 잠깐 설명드린 시티즌 디벨로퍼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RPA 자동화는 RPA로 내 업무, 나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현장 중심의 업무 자동화를 일컫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S 고객사에서는 4가지 자동화 과제를 도출하여 과제 개발을 위해 브리티 RPA를 도입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주 송장 분류와 보험 등록 자동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 자동화, VOC 리뷰 집계, 이렇게 총 4가지 과제인데요. RPA 자동화를 통해서 업무 수행 시간의 절감, 과중한 수작업 업무 해소뿐만 아니라 출근 전 자동 수행을 하게 한다든지 또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 처리에 따른 주요 업무 연속성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워라밸을 높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사의 RPA 자동화 사례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 이 화면에서 가운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가지 과제인데요. 이 부분은 바로 개발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가
RPA 자동화를 직접 개발해서 자기 업무에 적용한 과제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처럼 브리티 RPA는 컴퓨터 비전공자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보험 등록 자동화, 세금 계산서 발행 업무 자동화, 이 두 개 과제를 개발 전공자가 아닌 영업 팀원이 직접 개발하여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대표적인 현업의 자동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업무에 있어서 이런 RPA 여러 사례들이 있는 리스트업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과제를 고민하여 도입을 주저할 때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재무라든지 구매, 조달, 인사, 품질, 생산관리 등 RPA 자동화 사례는 너무나도 많고 무궁무진하게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동화 업무, 과연 우리 회사에 그런 업무가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기존에 이렇게 저희가 진행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 기업에도 이런 업무는 자동화 사례를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업무 중 필요한 자동화 부분을 직접 개발하는 시티즌 디벨로퍼. 이제는 크건 작건 본인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시티즌 디벨로퍼의 현장 중심 업무 자동화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장 중심 업무 자동화에서는 기업 업무의 40에서 50% 수준까지도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PC로 사무 업무를 보듯이 머지않아 우리는 1인 1 RPA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본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시티즌 디벨로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이러한 RPA 솔루션을 통해서 시티즌 디벨로퍼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업무 자동화 동향 및 자동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가까운 미래에 도래하게 될 현장 중심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시는 물류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본 웨비나를 통해서 RPA 자동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라고 저희 삼성 SDS의 브리티 RPA와 함께 디지털 혁신, 물류기업의 업무 자동화를 성공적으로 시작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